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경제TV 출발 증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체크포인트 3가지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가적으로 좀 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함께 보실 체크포인트 3가지는 한미약품과 관련된 이슈,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국내 충전 단자를 C타입으로 통일하는 부분, 이게 지금 추진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시간 외에서 좀 움직였던 종목들, 이걸 좀 체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슈는 그 한미약품의 그 항암 신약인 롤론티스, 이게 이제 미국에서 판매에 돌입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약이 이제 나와가지고 판매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내에서 상품명은 롤베돈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선 미국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제약사가 되겠죠. 이 제약사가 있고, 한미약품이 기술을 이제 수출한 항암 신약 롤론티스라고 하는 신약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FDA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아서 미국 전역에 출시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롤론티스는 항암 화학 치료를 받아서 백혈구 내에 호중구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한 환자를 치료하거나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바이오 신약입니다. 2012년도 스펙트럼의 기술을 수출한 다음, 통상 우리가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부르는데, 이 라이센스 아웃을 한 뒤로 공동 개발을 꾸준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미국 FDA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은 거고요. 이제 시판 허가를 받았다는 것들은 약으로서 이제 정식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제품이 출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거는 한미약품이 개발한 신약 중에서 FDA 시판 허가를 받은 첫 제품입니다. 그리고 FDA 실사를 통과해서 한국 공장에서 생산한 다음에 미국 시장에 판매가 되는 역시 최초의 신약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시장은 약 3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이 이제 현재 파트너사인 스펙트럼과 함께 결국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야 되는 이제 그런 단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출시에 따라서 향후에 한미약품은 장기적으로 로열티 매출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오 신약 또는 뭐 기술 수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통상 우리가 이렇게 계약금을 먼저 받게 되고요. 계약금을 받은 이후에 임상 이제 단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뭐 전임상 또는 임상 같은 경우에는 뭐 1상, 2상, 3상 단계별로 기술료라고 해서 마일스톤 이걸 좀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품목 허가 신청을 했었고 또 허가 완료까지 온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약품의 롤론티스는 여기 단계까지 온 거고요. 이제 품목 허가, 약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약이 이제 얼마나 매출이 나오느냐, 그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열티에 관련된 매출이 이제 기대가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롤론티스는 2012년부터 해서 기술을 수출한 다음에 요 단계까지 온 겁니다. 거의 10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약이 판매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로열티 매출이 과연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결국 이거는 이제 미국의 파트너사인 스펙트럼과 한미약품이 얼마나 시장 공략을
잘 하느냐, 영업 활동을 얼마나 잘해 주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매출을 우리가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국내에서도 드디어 이 충전 단자를 C타입의 형태로 통일되는 부분들이 이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요 개정안을 다음 달, 그러니까 11월 달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요 이제 내용이 뭐냐면 요 충전 단자를 C타입 형태, C타입이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휴대폰이 최근 한 2년 내에 나왔다. 대부분은 다 아마 C타입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익히 쓰고 계신 제품들이 다 C타입의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기존에 썼던 뭐 5핀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 아이폰만 좀 약간 다른 자기들만의 그 충전 단자를 좀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C타입으로 좀 통일을 시키겠다, 이걸 이제 법제화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걸 이제 어길 경우에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안 만들 경우에, 그러니까 C타입이 아닌 다른 형태의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도록 하세요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겠죠. 그래서 시정 명령을 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법제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단 시작이 된 거는 어디냐면은 유럽 쪽입니다. 지금 유럽은 보니까 2024년부터 해서 거의 C타입으로 가는 것으로 통일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브라질이나 인도, 대체로 이쪽이 일반적으로 인구도 많고 시장 규모가 좀 큰 나라들이죠. 그리고 미국도 이제 충전 단자 단일화 한다고 미국의 상원 의원이 이런 것들 좀 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글러벌 열어보시면은 이 충전 단자를 무언가 통일시키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움직임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환경적인 이슈가 가장 큽니다. 저희 집만 하더라도 지금 이 충전 단자가 C핀과 기존에 썼던 5핀 이런 게 여러 제품별로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휴대폰,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 그 다음에 여름에 자주 쓰는 뭐 무선 충전 선풍기, 그리고 뭐 태블릿 PC, 최근에 노트북도 제가 구매했는데 이 C타입으로 충전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 전자기기들이 있는데 각각의 충전 타입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폐기물들 나중에 처리할 때 보시면 거의 대부분 그냥 버리실 겁니다. 안 쓰는 것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모양이 안 맞으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폐기물을 줄이려는 이유가 가장 크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충전 타입이 여러 개 제품이면 여러 개를 구매해야 되는데 특정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으면 그거를 여러 곳에 혼용해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러 개를 구매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적인 부담, 이것도 일부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튼 지금 아직까지는 뭔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법제화가 된다 하더라도 구속력까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요게 좀 법제화되고 하는 부분들 분명히 기대감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요 내용이 나온과 함께 신화콘테 이 기업은 아마 오늘 24일 기준으로 볼 때 상한가 마감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평소 움직임이 별로 없었던 우주 일렉트로, JNTC 이런 기업들도 요 USB 관련된 제품들을 만드는 업체들인데 이 회사들조차 주가가 오늘 좀 약간은 움직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재료의 관점이라면, 투자의 입장에서 재료의 관점이라면은 요 법안 발의 전까지는 일단 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변동성은 있겠지만, 변동성이 있다는 것들은 하루에 급등을 했다가 또다시 뭐 급락하는 모습들 나올 수 있겠지만 다음 달 발의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마 기대감으로서 재료로서 주가 또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이니까 계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시간의 특징주인데요. 이 내용은 이번 주부터 해서 코스닥을 담당하는 패널이 좀 주제를 정해가지고 내용을 준비하기로 하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시간에서 좀 반응이 나왔었던,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이 좀 나온 그런 종목들 보시면은 우선 EMNet이라고 하는 기업이 광고 기획이나 광고 대행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인데요. 자사주를 취득한다 이런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상승 마감했었고 오늘도 주가가 일부 올라가면서 좀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비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가속기, 핵융합 사업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원전 관련된 기업으로 좀 익히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런 테마 속에서 변동성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주에 원전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비스는 일단 지난주에는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여튼 시간외에서 9% 이상 올라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장 초반 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봤던 기업은 성우화이텍인데요. 시간 외에서는 플러스 한 5.8 정도 올랐었는데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고요. 10월 14일부터 해서 주가가 좀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하방에서 상승으로 좀 전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전기차용 배터리를 보호하는 복합 소재를 개발했다. 그리고 이 개발한 소재를 일부 현대 기아차, 양산 차종에 적용을 시키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올랐었는데 오늘도 비교적 시간에서 올랐던 것보다는 강하게 좀 많이 올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SBB테크, 청담글로벌, 한국패키지 이런 기업들인데 우선 뭐 시간 외에서 뭔가 뉴스가 나왔다든지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대체로 시간에서 한 3% 정도 많이 좀 빠진 편인데 뭐 그렇게까지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일부 대부분의 종목들이 차익 실현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올랐었던 기업들 대표적으로 청담글로벌이 금요일 시장에 한 9% 올랐다가 시간에서 3% 빠지면서 차익 시장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국 패키지 역시 금요일 시장에서 주가가 한 19% 정도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 외에서 한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좀 차익 실현이 일부 나왔었다. 그래서 시간 내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비교적 빠진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공략주는 대덕전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덕전자는 제가 사실 뭐 작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올해도 이제 연초 그 다음에 상반기만 하더라도 주가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름대로 좀 주가가 좀 강하게 더 갔으면 했었던 바람이 좀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튼 주가는 좀 다시 밀려서 한 24,000원, 뭐 25,000원 이렇게 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시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서 매도를 못 하신 분들 아마 지금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건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보는 관점에서는 대덕전자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결국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숫자로 확인하는 거죠. 기업은 실적이 나와야 그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3분기 실적, 매출액 한 3,600억, 영업이익 700억 전망되고 있고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실적보다 상회할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FCBGA라고 해서 고부가 패키지 기판입니다. 반도체 기판인데 기존에도 뭐 PCB를 만들었지만 기존 제품들보다 수익성이 더 있는 그런 제품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많은 기업들이 FCBGA 이런 쪽으로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동사도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 FCBGA 매출은 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공장을 지금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데 23년도 1분기 정도면 지금 현재 증설 진행 중인 것들 완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요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23년도에 비메모리 패키지 기판 매출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장이라든지 AI 이런 쪽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면서 고부가 반도체 패키지인 FCBGA 매출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실적은 지금 크게 이상이 없다. 근데 지금 주가만 시장 매크로 이슈, 수급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밀려있는 구간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제 지금 방송 여기에서 지금 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신 다음에 직접적으로 한 번씩 더 공부해 보시고 분석해 보신 다음에 투자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좀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24일 한국경제TV 출발 증시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들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